공부한 내용 2022년 현재 우리는 자산시장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 세대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에 연끌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심할 것이다. 다른 자산들보다 부동산은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만약 내가 10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동산에 거의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을 것이다. 부동산은 부자들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나 역시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부동산은 부자 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자산이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만큼 많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 약자, 즉 세대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젊은 세대가 대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다. 지금 하락의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한 번도 매매를 해보지 않았던 100만 명의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에게 집을 샀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인 상대 적빈자, 사람들이 다 주택자, 부자의 주택을 사주었다는 것이다. 즉, 부자들이 고점에서 상대적 빈곤층에게 주택을 팔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100만 명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대출이었다. 한 번도 부동산을 매매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100만 명 그들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들의 대출을 빼앗아서 부자들이 돈을 흡수한 것이다. 지금은 빈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부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준 것이며 젊은 세대들이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들의 집을 구입해 주었고 부자들은 그들을 방패 삼아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100만 명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역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이런 구조로는 부동산은 하락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기에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개인으로 생각하였지만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남보다 이유 지역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질 것이고 다시 기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대기업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 중소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며 국가로 생각을 해본다면 후진국들이 무너지고 선진국들은 버텨낸다는 결론이다. 각 계층에서 약한 쪽에 서 있는 곳이 무너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취약계층은 원래 힘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1997년 IMF 시기에는 국가와 대기업 단위에서 무너졌다.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물론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기업들도 힘들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하청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1997년에는 우리나라는 개인의 빚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 정도의 대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젊은 세대들은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 동력은 끊기지 않았었다. 2000년에는 IT 버블이 터졌다. 이때는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IT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었다. 이때에도 젊은 세대들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부동산이 반토막이 났었다. 이때는 대출은 있었지만 연끌족은 거의 없었다. 물론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젊은 세대가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즉, 우리나라 성장 동력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난이라는 것을 나이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젊은 세대이다. 젊은 세대가 전부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다. 신용화 폐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세대이기에 쓴 표현이다.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젊은 세대들은 피해가 없었다. 즉, 나라의 보건력이 살아있었다. 젊은 세대가 연끌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으며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빚을 떠안았다는 것이 된다. 부동산이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동산이 30%, 주식 70%, 비트코인 90% 빠졌다면 지금은 부동산도 5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하락의 특징은 빈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부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준 것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던 78.5%의 사람들은 이자 갚기도 힘들어졌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돈은 40만 명이 약 94%를 가지고 있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2023년의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